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올 초만 해도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갔던 주가의 상황이었습니다. 2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후에는 등락을 좀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저께 2분기 실적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엄청난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한 4일 만에, 4거래일 만에 42%가량 이제 대폭락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자,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 언제쯤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이제 보유자분들 앞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설정하면서 보유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물려게 칠 수밖에 없는 구간인 만큼 이제 평단 관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향후에 탈출 혹은 익절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주가가 상당히 단기간에 많이 내려온 만큼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줍줍할 수 있는 구간일지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기관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중립을 보여줬는데요. 자, 한 달 기준 수치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개인과 외국인의 스탠스가 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개인은 그동안 매도세가 좀 강했던 반면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반대로 매수세가 조금 더 셌지만 최근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꾸준하게 매도세를 좀 더 강한 모습을 계속 유지 중에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최근에 좀 동향이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게 되면 0.22%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상당히 낮은 비율 보여주고 있고, 자, 이어서 이제 공매도는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볼게요.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5조 5천, 4조 4천, 4조 8천, 4조 1천, 3조 6천, 3조 9천. 어떤 특정한 흐름은 없어요.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을 하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년 대비 이제 다시 올라주고 있다는 점이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들쭉날쭉합니다. 당기순이익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올라준다는 점만 우리가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1분기 640에서 720 소폭의 상승 괜찮았고요. 2분기 실적 쇼크 기록하면서 작년에도 굉장히 낮았지만 올해는 더 낮은 수치 50에서 40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 다시 또 올라갑니다. 170에서 610 큰 폭의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4분기도 200에서 1000까지 올라가면서 어쨌든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좀 크게 올라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다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할게요. 30, 20, 20, 20, 20, 19. 그래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과거에도 그렇고 굉장히 낮은 부채 비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재무 건전성에서는 크게 우리가 터치할 건 없어 보이고, 자,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5, 0, 4, 2, 3. 자, 과거에는 좀 사실 지지부진했어요. 좋았던 적은 그렇게 없어 보이고요. 이제 올해 두 자릿수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1.88 정도. 그래서 괜찮은 수치 나와주고 있고 두 자릿수 진입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올해부터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EPS 보시면 뭐 실적과 마찬가지로 들쭉날쭉하다가 전년 대비 올해는 좀 크게 올라주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배당금도 역시나 전년 대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161원 기대가 되고 있고,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 약 0.96%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폭락을 하면서 어쨌든 배당 수익률은 올라갔지만 뭐 배당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1% 남짓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4배, PBR 1.5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약간의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싼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분기 실적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3% 감소,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거의 30% 가까이 감소를 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거의 뭐 100% 가까이 하회를 하면서 상당히 좀 실망감을 보여줬던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중국 관련 사업의 부진과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코스 RX 실적 등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부터 중국 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판매 방식을 변경을 했고, 이에 따라서 큰 매출 감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법인 영업 적자는 지난해 2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3분기에는 적자가 소폭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익성이 양호한 면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가량 하락하면서 이 국내 화장품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5월부터 연결 반영된 이 코스 RX인데요. 2분기 코스 RX 매출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또한 전분기 대비 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폭발적인 이 매출 증가를 기록한 만큼 2분기에는 소비자의 소비 공백이 발생한 국가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코스 RX는 최근 유럽, 동남아시아 등 비미국에서의 매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데 관련 비용 또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파로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해졌던 2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다만 그래도 아모레퍼시픽 브랜드가 미국을 넘어 기타 국가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매크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된다면 지금 저평가 매력, 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차차 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슈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 저는 뭐 지금 가격대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지금 바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단기간에 지금 자, 떨어지는 칼날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도 아직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부분 반영이 됐어요. 하락의 대부분은 좀 반영이 돼서 여기서 더 큰 폭락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망했다가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반등을 우리가 체크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물론 기회 가격은 맞으나 우리가 조금 더 반등 나왔을 때 들어가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현재 17만 원 보고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되겠죠? 17만 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좀 끌고 나가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2분기에 실망감에 매물이 지금 크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 유럽에서의 K-뷰티 열풍은 여전히 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 때문에 떨어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과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동사의 상황을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뭐 이제 중국이 여전히 높은 비중임은 맞지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최근에 뭐 한 44%까지 내려왔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추세를 좀 생각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성장성은 여전하고 실적 모멘텀도 하반기에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저는 여전히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진입에서도 이제 기회의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 이제 뭐 손절보다는 지금은 중장기로 끌고 나가도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냐? 물타기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제가 라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적인 구간은 15만 원 언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 관리를 자, 위에 계신 분들 15만 원 위에 계신 분들은 좀 더 물 타서 15만 원 밑으로만 위치시켜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좀 더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하반기 내년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봐야 되겠죠, 상황을. 그래서 15만 원 밑에만 맞춰 주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좀 보유하시자. 이렇게 가장 이제 베스트 관점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라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평단이 만약에 14만 원 여기 밑에 계신다면 물 타지 마시고 보유만 하세요. 어차피 여기선 물 타봐야 평단 관리도 얼마 안 되면서 비중만 커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유만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만 원 밑에서는 물 타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전략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도 고생들 하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